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수화 중에서 6번째 진술의 영상 녹화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 진술의 영상 녹화라는 것은 뭐냐면 피해자나 참고인이 진술할 때 영상 녹화실에서 영상을 그대로 조사 과정을 다 그대로 녹화하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로 뜨는 거죠.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 그다음 조사받을 때의 어떤 분위기, 뭐 강제수사나 고문 같은 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진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눈으로 판사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볼 수 있게 하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 대상과 방법을 살펴보면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를 한다는 걸 미리 고지하면 됩니다. 동의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상 녹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영상 녹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지는 미리 됩니다.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미리 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인의 경우에는 역시 영상 녹화할 수 있는데 고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영상 녹화할 수 있어요. 그래 아까 강제추행 사건, 교수의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 B의 진술을 녹화하려면 B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영상 녹화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세 미만자나 신체정신 미약자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법대는 법정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반대하지 않는 한 영상 녹화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어리거나 또 심신미약자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영상 녹화는 의무입니다. 왜? 이게 자기가 자유롭게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녹화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도 역시 똑같습니다. 영상 녹화는 의무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한 녹화는 의무고 전 과정을 녹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상 녹화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끝나고 도장을 찍고 봉인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됩니다. 중간에 편집을 하거나 자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영상 녹화가 대상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녹화가 끝난 영상 녹화물은 조치를 해야 되죠. 영상 녹화물은 두 개를 작성합니다. CD로 꼽는데 녹화물 표면에는 사건 번호, 죄명, 진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에는 피조사자, 조사를 받은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서 피조사자 면전에서 봉인하고 보관합니다. 경찰서나 검사실에 보관하는 거죠. 한 개는 수사기록에 편찬해서 어디 가냐면 사법경찰관이 했다면 검사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검사가 했다면 자기 기록 편찬해서 재판할 때 결국엔 판사한테 갑니다. 한 분은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있고 한 분은 결국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소가 됐다고 치면 판사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물을 법정에서 틀어서 판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을 영상 녹화를 재생할 볼 수 있는 시설이 법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판사가 묻고 답하고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기타 임의수사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참고인 조사입니다. 이 참고인 아까 말했듯이 강제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 신문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참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상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입니다. 예를 들면 이 수사상 감정은 뭐냐면 감정의 위촉은 볼까요? 감정은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 있는 3자에게 전문적이었던 판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문서 위조다. 그러면 이 글씨체가 본인께 맞나 마나를 필적 전문가한테 감정을 해야겠죠? 그럼 필적 감정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일종의 임의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감식 전문가에게 화재 감정서, 이 화재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감정서를 제출하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필적 감정한 사람이나 화재 감정한 사람이 제출 요구에 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임의수사입니다. 위촉이기 때문에 감정인에게 감정을 위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이나 신체의 감정할 때는 특히 정신질환의 감정은 감정 유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강제수사입니다. 그런데 감정인에게 위촉, 이런 거 필적 감정, 화재 감정 요청하는 것은 감정의 위촉이기 때문에 임의수사. 감정 유착에 의해서 정신질환 감정에서 감정 지소에 집어넣는 거, 치료 감호소에 집어넣는 거는 강제수사다. 그 다음에 신체 검사 있죠. 우리 혈액을 강제로 채취한다. 엑스선으로 강제로 몸을 찍는다. 이거 강제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체를 해부한다. 감정영장 또는 검증영장이 필요합니다. 분묘를 발굴한다. 검증영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 밑에 두 개는 강제수사고 요거는 감정의 위촉이라서 임의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통역 번역의 위촉은 뭐냐면 외국인이 범죄의 피의자거나 피해자인데 우리말을 잘 못할 때는 통역 번역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면 통역인을 데려왔으면 통역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있고 통역인이 있고 경찰관이 있으면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해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통역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통역 번역의 위촉을 받아도 그 사람은 나가도 안 나가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실황조사입니다. 실황조사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하면 실제 있는 현황을 조사한다는 뜻이죠. 자, 이게 대표적인 실황조사는 교통사고 현장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 피해자 부르고 현장에서 차 모형을 갖다 놓고 아니면 현장의 도면을 보고 자, 당신이 이렇게 신호를 했지 안 했지 했냐 안 했느냐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했지 안 했느냐 안 했냐 따져보죠. 그래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를 가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거 실황조사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 검증, 예를 들면 살인사건의 현장에 피의자를 데려나가서 오라를 묶은 상태에서 어떻게 범행을 했는가 재현시켜보는 거죠. 이거 실황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의 발견을 위해서 또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 현장, 이게 현장 검증이죠. 기타 범죄 관련 장소,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물건, 신체 등의 존재 상태를 오감의 작용으로 시각, 촉각, 청각, 후각, 오감의 작용으로 인식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사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상에는 감정과 유사합니다. 다만 오감의 작용으로 시각, 후각, 청각으로 보기 때문에 전문성은 좀 떨어지죠. 감정은 매우 전문성이 뛰어난 반면에 실황조사는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 오감으로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것처럼 혈액을 채취한다. 그러면 이거 혈액형이 뭐다, DNA 같은 거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죠. 엑스레이 찍어본다. 뼈가 어디 골절됐다. 이런 건 고도의 의사만 잘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정신신체 감정을 했다. 의사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워요. 사체를 해부했다. 이게 독극물로 누굴 죽였다 안 죽였다. 이런 것들. 이건 의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실무상 감정을 유사하지만 이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거고 이거는 약간의 전문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실황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현장 조사할 때 가해자 피해자 중에 나 가기 싫다고 안 가도 되죠. 현장 검증할 때 피해자가 죽어도 나 못하겠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수사라고 봐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임의수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실황조사, 수사관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참고인 조사, 영상 녹화, 신뢰관계자의 동석, 변호인의 참여, 그 다음에 피의자의 신문, 임의동행, 출석 여부까지. 이런 것들이 다 임의수사다. 임의수사의 개념과 임의수사에 속하는 내용까지도 여러분 잘 이해해 두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강제수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